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년 내에 글로벌 무기 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단시간에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또 잠수함 기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요, 이렇게 핫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해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잠수함을 잘하게 된 건가요? 원래 뉴스라는 게 네. 쌈박 매치라고 시드는 게 보편적인 네. 현상인데, 잠수함 얘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효자가 오래됐어요. 그거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돈이 드는 사업이다. 또 그동안 이제 방위 산업이 그냥 국민들이 R&D 투자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돌려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막 방산이 물밀듯이 밀려왔잖아요. 방산 무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섰다고 할 수 있는 게 잠수함이거든요. 네. 잠수함에는 뭐 탱크나 자주포 이런 것보다는 숫자는 적지만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군비 경쟁했는데 잠수함보다는 많이 처졌어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한 30년 뒤졌는데,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는 제가 1981년도에 해군사관으로 졸업했는데, 졸업한 이후에 계속 지속된 것이 우리도 잠수함을 갖자. 그래서 해군의 30년 수건 사업이 뭐냐, 이게 잠수함이었어요. 네. 이 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노력을 한 결과 1987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세 척을 이제 계약했어요. 사오는 걸로. 네. 사오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배는 가서 OJT를 하자. 언더잡 트레이닝 현장 직무 실습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대우조선소, 그때 당시 대우조선 지금 하나 오셔 있는데 기술자들이 한 200여 명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우리 한국의 승조원들이 한 53명 갔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폭적으로 모든 기술을 망라해서 가져오자. 이래가지고 세척 건조 기술을 습득하고 운용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속 탐문을 했죠.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992년도에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건조했어요. 네. 거기서는 우리 언더잡 트레이닝의 OJT하고, 두 번째 배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건조를 했어요.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건조하고 교육하고 배우면서 국내에서는 또 건조를 시작해 병행했죠. 이런 역할을 쭉 하면서 독일에서 20년, 도입 20년 만에 우리가 독일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세 척 수출하는 거를 네. 경쟁을 했어요. 그래 거기서 이긴 거예요.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독일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발이 됐지. 그래서 전 세계 깜짝 놀란 거죠. 네. 이 한국이 20년 만에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독일에 나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친 나라에 경쟁을 해서 지냐.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로 결국에는 30년 만에는 네. 그 독일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막 정비도 하고 또 전기 수리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이런 걸 리엔지니어링도 역설계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이제 모디파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수출하고 30년 만에 드디어 독자적인 걸 개발해서 네. 만들어냈어요. 그게 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네. 거의 센세이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각국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솜씨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거죠. 30년 만이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그 잠수함을 잘 만드는 국가에 비해서요. 잠수함 역사가 120년이거든요. 네. 군함으로서. 네. 그런 거 보면 30년이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미 해군들이. 네. 그 정도로 빨리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기술을 좀 익혀서 우리 걸로 만든 게 그 배경이다 이렇게 그 배경이라는 볼수 것이 있는 이제 건가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실제 북한 유럽에서 30년 먼저 잠수함을 먼저 가졌어요.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막 국가 순위부 그런 해군 순위부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뭐 많은 일, 뭐 한 300여 명이 네. 교육을 받은 거죠. 거기서 독일 그 당시에는 세계 한 5, 6개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같이 잠수함 사가려고 왔어요. 네. 툭 튀어나온 게 한국 사람들이요. 이 일을 열심히 해요. 전기세를 제일 많이 썼어요. 조선소에서. 그다음에 복사지도 제일 많이 쓰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 걔 물어보기를 좋아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저 사람들 귀찮다 할 정도, 도망다닐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30년 만에 이 명품 디젤 잠수함을 만들어내니까 독일에서 이제 경쟁 상도로 시작하고. 아무튼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총 결집되고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주면은 해군에서 운용을 해요. 네. 근데 운용을 하는데 우리 해군은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이렇게 개선해 줘야겠다. 이건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절차일 거예요. 그래서 승조원 요구사항이라는 걸 네. 만들어냈어요. 그 막 리스트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조선소에 준 거예요. 조선소. 앞으로 다음 배는 여기를 개선해서 해라. 이것이 엄청난 아이디어의 결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3,000톤급 이제 잠수함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 명품이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이 일을 닮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술을 잘 배워서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 것으로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승조원 요구사항이라는 특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개선하는 데 반영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큰 잠수함, 세계 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수함을 내놓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교수님 앞서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민에게 돌려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방위사업청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상당히 큰 규모여서 이게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좀 가진다고 우리가 봐야 굉장히 될까요? 빠른 네. 템포로 진행되고 네. 있어요. 잠수함.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토산 안창호 3,000톤급 우리 기술을 만들었다, 독자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나왔는데 엊그저께 이제 다음 버전, 약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것이 이제 척당 1,020억 원이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때는 860억에 8,600억 계약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140억이 올라가서 1,020억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빠른 템포로 진화가 되고 있구나. 우리의 능력이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배치 1, 배치 2, 배치 3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배치는 영어로 얘기인데 배치는 묶음 다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묶음, 그다음 두 묶음, 네. 배치 1은 한 묶음, 그다음에 있는 게 배치 2 그런데 배를 만들 때 세 척씩 엮어서 만들어요. 계약을. 네. 거기서 잘 된 거, 안 된 걸 다 선별해서 다음 배치 2에 적용을 해요. 이런 절차가 쭉 진행되는데 이번에 얘기한 거는 계약한 거는 배치 1은 도산 안창호 세 척은 이미 나왔어요. 네. 도산 안창호함, 신채호, 안무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2는 세 척을 만드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배. 그래서 배치 2는 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마지막 배를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하나오션 네. 옛날 대우조선의 하나오션이 이번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 하나 부여하자면은 이제 잠수함은 그야말로 마스터피스 명작을 만드는 명품 네. 잠수함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수함 통상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 네. 가격대 성능. 그 1차 때, 1, 2차 때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 디젤 잠수함 그 명품을 다 없애고 핵 잠수함 만들어냈죠. 핵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 떨쳤던 그 명성보다 더 큰 이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네. 현재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SLB를 만들어가지고 발사를 성공시켰잖아요. 500km. 그때 이후로 국민들이 야 이거 불안하다 해가지고 막 지지를 했어요. 우리도 핵잠수함 만들어서 그 잠수함을 추적해야 된다. 물속에 추적 격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지금 핵잠수함을 갖자는 여론이 7, 80%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야 된다. 디젤 잠수함, 명품 잠수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드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잠수함을 잘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 거기에 원자로를 잘 집어내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네. 두 가지인데 핵 잠수함은 기술은 이제 탑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 잠수함 기술을 완비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원자로잖아요. 네. 원자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UAE, 요르단, 사우디 이런 데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는 원리는 똑같아요. 큰 육상에 있는 원자로 발전소나 함정에 있는 원자로나 그러나 얼마나 작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는 이 기술인데 네. 이것도 우리는 손수 좋잖아요. 우리가 원래 3,000톤급 잠수함 만들기 이전에 또 독일에서 뭐 기술 이전 받을 때 한국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잘 나가면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경쟁 대상으로 부상했다. 네. 견제도 받고 있다. 견제를 받고 네. 있다. 이런 면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교수님 근데 앞서서 그 핵잠수함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3,000톤급 그 도산 안창호함이 그때 당시에 8,6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1조 원 정도로 1,400억 원 올랐다. 이렇게 그렇죠. 계약 체결된 1조 1,020억 1,020억. 원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올랐다라고 140억이나 1,400억 원. 네,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그렇게 친다면 사실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자로를 또 우리가 만들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국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첫째는 비싸다. 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고난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 연료. 네. 요거는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은 가져가면 핵무기를 만들 염려가 소지가 있다. 이 세 가지인데 비싼 만큼 역할을 해요. 이 건조비는 비싸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보다 그러나 건조비는 한 3 내지 5배 비싼데 이 전략적인 효과는 한 10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디젤 잠수함 더 네. 없죠. 핵 잠수함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거는 임진왜란 때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봐요. 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일본이나 중국은 미군이 있다면 항상 우리를 또 유린할 거예요. 네.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효과 이상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일본이나 중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한국만 갖는다 했는데 지금 뭐 육군 출신 장성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든다. 네. 왜 해공군은 미국을 해서 해준다는데 왜 자꾸 전력 건설을 하느냐. 근데 정말 저는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면서도 4대주의가 팽배해요. 왜 미국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10대 강국인데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네. 그래서 항공모함도 이제 지금 예산을 전 정부 때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이제 또 소강 상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핵잠수함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미국, 일본이나 중국은 항공모함 핵을 계속 양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우선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억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싸고 그리고 핵 연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해가면서 또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잘 다져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지 기회가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와 그 잠수함 관련해서 지금 수출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잠수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잠수함 업계가 굉장히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소가리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뭐 어렵게 생산 시설도 구축하고 네. 인력, 기술 인력도 양성을 했는데 30년 만에 좋은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충족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30년 수건 사업을 달성해 가지고 그때 당시 목표한 게 잠수함 DL 잠수함 18척이에요. 네. 그건 이미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해군에서 잠수함 소유가 당분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산 실력 이 시설과 네. 인력이 쉬어야 되잖아요. 감축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위기라고 또 하나의 위기.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잠수함 살려고 해요. 네. 그러나 그것을 또 협상하고 하다 보면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20년대 말까지 말이 돼야 그게 막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동안에 올해부터는 지금 해군에서 더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요구 없어요. 네. 2024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공백 기간을.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그렇다고 막 캐나다나 폴란드, 필리핀 빨리 사달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빨리 네. 사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이에는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성능 개량하든지 그다음 수명이 다 된 잠수함 빨리 퇴역해서 일자를 창출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미국이나 뭐 독일 같이 잠수함 잘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데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계획을 공지를 장기적인 계획을 공지하고 거기는 뭐 배치완 우리는 배치완 저 세척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는 배치완이 뭐 10척, 20척 그래요. 한 번에 만드는 한 번에 만드는 게 묶은 한 다발이요? 모델로 오, 비교가 안 돼요. 네. 근데 고민이 많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만들어놨는데 이 생산 시설 인력 어떻게 기술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래서 고민하는데 미국은 그래서 그 조선수 2개 핵잠수함 조선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 조선수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을 계속 부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투자를 해요. 뭐 2018년, 22년에 10조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그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는 오커스, 영국, 미국, 호주 해가지고 호주에 핵잠수함 시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잠수함 버지니아급을 3척을 수출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2척 또 수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다 나타내는 것이 그런 그 영향이 네. 이론이에요. 그 생산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꾸준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미국의 정책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련 경계 안 해도 돼. 핵잠수함 좀 쉬어. 네. 그래가지고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어 네, 가동을. 영국은요. 그래가지고 네. 몇 년 있다가 이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다시 가동을 하면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시 하려고 막 하니까 처음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것보다 20% 예산 이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영국도 골치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널 장기 계획을 미리 알려줘요. 네. 미리 알려주고 조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대비해라. 그런 거 알려주고 거기다가 새로운 잠수함 만들 때마다 잠수함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업비에 태워요. 영국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네. 기술 인력을 계속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속셈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뭐 베르사유 조약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 딱 묶어놨어요. 연합국에서.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500톤급 이상 조그만 것만 만들어라 잠수함을. 그런데 국력이 계속 커졌잖아요. 이유를 거의 컨트롤하다시피 네. 하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는 1200톤에 1400톤짜리 만들어냈어요. 그걸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전쟁 2번 졌잖아 해군들. 네. 그러니까 지원을 전폭적으로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10척 이하로 유지하거든 잠수함을. 그런 상태니까 생산 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 유지가 힘들지요. 그래서 네. 독일은 돌파구가 수출하자. 그래서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독일은 수출 시장으로 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린 그러면 거군요. 돌렸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 그래서 뭐 조선소를 적극 지원해줘요. 네. 그리고 퇴역 잠수함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AIP 뭐 새로운 장비 만들면 다 시험하고 그다음에 해군 퇴역한 사람들 거기 가서 지원해줘라. 그래서 디젤 잠수함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독일이. 그런 강대국.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지고 나서 다 잠수함 뭐 다 퇴역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잠수함 오히려 수입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설과 인력을 유지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일본은 독특한 방법. 잠수함 설령이 원래 30년에 40년 이렇게 가요. 근데 16년마다 하나씩 퇴역시킨 거예요. 배를 빨리 빨리 거저들인 퇴역하고 거네요. 생산 네. 시설과 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상했지 주변국에서. 야 저거 숨겨놓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 놓고 쓰려고 이렇게 의심을 가졌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 갈급함이 없어요. 일본은 미군이 다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의 핵잠수함하고 항공모함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술은 확보했는데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네. 핵잠수함은 아직 네. 안 만들고. 그런데 이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생산 시설과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참 현명한 거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약간 손해라 그럴까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일본은 자체 법적으로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2014년부터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수출로 뛰어들었어요. 네. 일본도 이제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잠수함이 설령이 제일 수명이 7.5년 평균 수명. 그만큼 빨리 퇴역을 시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수출로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2016년 호주 잠수함 수출에 뛰어들었는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한테 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까지 네. 얘기했죠. 그래서 각자 각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잠수함 생산 시설과 인력을 유지할 것인가. 네. 그런 걸 요약해 보면은 자체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생산 시설과 인력을 가동할 수 있게 물량을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수출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 뭐 호주의 오커스 핵잠수함 지원하니까 다 세강을 깼는데 거기에는 1번 목표는 중국을 견제시킨다. 네. 핵잠수함을 네. 건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내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생산 시설과 인력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수출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미국, 뭐 호주, 영국은 같은 그 민족이라고 봐도 네. 되잖아요. 앵글로색슨족. 네. 그렇기 때문에 오커스, 뭐 파이브 아이즈 뭐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잠수함 생산 시설과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걸 섭렵해서 네. 우리의 과연 어떻게 적용할 건가 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랑 가장 좀 잘 맞는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 보완하면 되니까요. 어느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일이요. 역시 이 샤프하시네. 수출. 네. 수출로 해야 되고 수출은 우리 한국이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은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계속 발전시킨 네. 기술적인 노하우도 네. 있지만은 지금 전쟁 특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특수 때문에 된 건데 이 기회에 딱 국가 전략 산업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 정부에서. 네, 네. 뭐 수출 금융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절충 교역, 뭐 반대급 이런 걸 주면서 계속 우리 수출 잘하잖아요. 반도체로 한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출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반도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네.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끊임없이 조용히 이 투자했던 R&D비를 네. 돌려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도 좀 수출할 수 있는 시장들을 좀 다변화하기도 하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면은 뭐 기술 유출 부분도 있고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긴 한데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완해가면서 하면 우린 잠수함 시장은 좀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리를 잘 하신 것 네. 같은데 흔히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잠수함 시장은 굉장히 확대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까지 만들어내면은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 기술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은 전 국가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돼 있어. 네. 우리만 돼 있는 네. 게 아니고 다 산업 스파이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뭐 대만에 유출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행히도 독일의 2069 잠수함, 그러니까 1200톤짜리 잠수함, 이거를 모디파이가 우리가 이제 DSM이 1400톤짜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잠수함은 그야말로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예요. 너무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뭐 그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잠수함 DSM 1400이 일부가 갖고 독일의 원천 기술이 대만에 이제 그 설계도가 나갔던 걸로 제가 확인을 네.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잠수함 기술이 다 나간 거 아니야 걱정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IT 기술도 6개월이면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뭐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개발해야 돼요. 독자적인 걸. 그래서 뭐 누가 시비 걸어도 야 그거 옛날 기술이야. 이제는 우리는 이미 개발했어.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된다. 네. 그런 방향. 그다음에 이제 퇴역 기술자들을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퇴역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기술이 나가지 않도록 할 거냐, 이런 네. 것들은 정부, 그러니까 방사청, 조선소 이런 데서 다각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네. 일자리를 줘야 해율이 안 나가죠. 이런 방법들을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지 누구 하나를 처벌한다고 개선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수함 시장 전반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봤는데, 뭐 소갈이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호조를 기다려야 될지 좀 잘 들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니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